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의,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그 특수적 정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물론 공동체 그 자체가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좋음, 즉 공동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최고의 가치이며, 그 최고의 가치로서의 공동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 모두의 좋음, 모두를 위한 좋음, 즉 공동선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둔다. 자, 그리고 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 그것을 바로 덕이라고 한다. 공동선에 기여한다고 인정받는 가치, 그것을 덕이라고 한다. 자, 이 덕은 어떻게 해서 실현할 수 있는가? 바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일정한 맥락에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덕이 실현된다. 여기서 일정한 맥락은 바로 공동체를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바로 그 덕을 실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덕은 결국은 진공 상태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맥락을 바탕으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덕이 실현된다. 자, 그리고 이 덕 중에 도덕적 덕이 있는데, 이 도덕적 덕은 결국은 중용의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것 역시 도덕적 덕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의라는 것 역시 결국은 중용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나아가서 이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 정의는 공동체의 공동이익, 공동선을 위한 덕을 명령하고, 그리고 악덕을 금지하는 그러한 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즉 합법성과 관련이 되는 것이 바로 일반적 정의다. 그리고 특수적 정의는 정의가 작동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특수한 영역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가 작동하는 특수한 영역에 따라서 분배적 정의를 세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특수적 정의를 세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정의를 구분하고, 자, 일반적 정의는 합법성과 관련이 있고, 특수적 정의는 정의가 작동하는 영역에 따라서 세 차원으로 구분이 된다. 그 세 차원은 바로 분배적, 교정적, 그리고 교환적 정의다. 자, 그 중에서 이번에는 바로 이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배적 정의는 명예와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과 관련한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정의와 중용의 덕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분배적 정의는 명예나 부 등을 과대 혹은 과소의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최적의 상태로 분배한 최적으로 분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사람에게 공동재산을 분배할 때 특정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몫을 분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적은 몫을 돌려주면 분배적 정의에 어긋납니다. 분배적 정의는 분배하려는 그 대상이 명예와 재산이라는 것이죠. 명예와 재산을 분배하는 이 영역, 이 도메인에서 작동하는 정의가 바로 분배적 정의다. 자, 그리고 이 명예와 재산을 나누어 줄 때 특정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이 혹은 특정 사람에게 지나치게 적은 몫을 주는 것은 분배적 정의에 어긋난다. 즉 명예와 재산을 중용의 상태에 맞게, 즉 최적의 분배, 최적으로 명예나 부를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최적으로 분배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다. 자,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의 분배가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명예와 재산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최적으로 분배하는 상태가 바로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명예와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최적의 분배 상태인가 제가 여쭈었습니다. 자,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공동체 구성원은 공동재산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요. 이때 그 기여한 정도를 공적 혹은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체에 기여한 공적은 각자 다릅니다. 바로 그 공적의 차이에 비례하여 공동재산인 명예나 부를 분배하면 중용의 상태에 부합하는 최적 분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수리적으로 설명하자면 각자의 공적에 따른 차이의 비율과 각자에게 분배하는 명예나 부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이 일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치 혹은 동등성을 비례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분배적 정의는 비례적 정의인 셈이죠. 아울러 이러한 동등성을 기하학적 비례라고도 하기에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정의를 의미하는 셈이지요. 자, 명예나 부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할 때 최적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공적의 차이에 비례하여 명예나 부도 분배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공적은 바로 공동체의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재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공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공동선에 기여하는 정도, 그것을 우리가 공적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공동체의 가치, 공동선인데, 그 공동선에 기여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즉 공동재산, 공동선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가, 그 기여한 정도, 그것을 공적이라고 하는데, 이 공적에 비례하여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는 공동재산에 20만큼 기여를 하고, B라는 친구는 80만큼 기여를 했어요. 그러면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보다 4배 더 기여한 셈이죠. 그러면 그 공동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B가 A보다 4배만큼 더 많이 분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재산을 공동재산 중에 A에게 100을 나누어 주었다면 B에게는 400을 나누어 주는 것이 최적이라는 것이죠. 즉 4배가 더 많죠. 즉
공동선에 기여한 정도가 공동재산에 기여한 정도가 공적인데 그 공적의 차이가 4배라면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그 차이의 비율도 4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공적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이 4배라면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차이와 관련한 비율도 4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공동재산을 반드시 공적의 차이에 비례하여 그 사람, 공적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공적, 그 사람의 가치에 해당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공적, 각자의 공적,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공동재산도 분배한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분배적 정의의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런데 이때 비율의 일치성, 이것을 비례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A와 B의 공적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이 4배이고 여기에 따라서 공동재산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도 4배가 나도록 분배를 합니다. 이때 공동재산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도 4배 차이, 공적의 차이도 4배 차이죠. 즉 공적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과 공동재산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이 모두 4배로 동일합니다. 이처럼 이 비율의 차이와 관련한 이처럼 비율의 차이와 관련한 부분이 일치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비례성이라고 합니다. 비례성. 자, 그래서 분배적 정의는 다른 말로 비례적 정의다 이렇게 부르고 이 비례적 정의를 즉 비율에 있어서 일치, 동등성을 기하학적 비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배적 정의를 다른 말로 기하학적 정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정의, 비례적 정의는 모두 분배적 정의를 일컫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수식을 활용하여 분배적 정의의 비례성을 즉 비율의 차이와 관련한 동등성, 일치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자,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물론입니다. 공동재산을 분배받을 당사자를 2명이라고 가정할 때 두 당사자의 가치 혹은 공적을 각각 A, B라 하고 A에게 분배하는 공동재산을 C 그리고 B에게 분배된 공동재산을 D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분배적 정의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식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식이 첫 번째 수식입니다. 자, 여기 수식 보시면은 제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A와 B는 각자의 공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A와 B 사이에 각자의 공적, 즉 가치의 각자의 공적, 각자의 가치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이 4배라면 A, B 각각에 분배하는 공동재산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도 4배가 돼야 됩니다. 즉 A, B 각각에게 분배하는 공동재산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도 4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즉 C와 D의 차이는 4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 B라고 하는 공적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 이 항과 그리고 공동재산의 분배된 공동재산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 이 두 항의 비율이 일치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러한 비율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 자, 수식이를 보겠습니다. 수식이도 반드시 공동재산 CD를 분배할 때
이 A와 B, 즉 공적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을 자, 이, 자 여기 C와 D는 분배된 재산인데 이 C와 D의 비율의 차이는 반드시 A, B라고 하는 공적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수식 2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언가를 분배할 때 반드시 공적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수식 3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 수식 3에서도 보시면은 C와 D는 분배된 공동재산인데 이 공동재산을 분배할 때 반드시 A와 B, 즉 공적의 차이와 관련한 이 비율을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식 1에서 모든 것이 도출되는 것인데 여기 수식 2와 3은 결국 수식 1을 다른 것으로 표현한 것,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식은 수식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수식 1의 경우 두 당사자 A, B 사이의 공적 차이와 관련한 비율이 분배된 재산인 CD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이 일치함, 즉 동등함을 의미합니다. 수식 2의 의미를 짚어보자면 A의 공적과 A에게 분배한 공동재산 C 사이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을 R1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A의 공적과 A에게 분배한 공동재산 C 사이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을 R2라고 합시다. 이때 R1과 R2가 일치함, 즉 동등함을 의미하지요. 자, 수식 3의 의미를 풀어보자면 A, B 사이의 공적 차이와 관련한 비율을 R1이라고 하고 그리고 A의 공적과 A에게 분배한 공동재산의 총합과 B의 공적과 B에게 분배한 공동재산의 총합 사이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을 R2라고 합시다. 이때 R1과 R2가 일치함, 즉 동등함을 의미하죠. 자, 여기서 수식 1, 2, 3은 무언가 동등함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등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동등함이냐? 바로 A, B 사이의 각자의 공적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과 그리고 실제로 분배된 재산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 그 두 비율 사이의 일치, 동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례성이고 그래서 분배적 정의를 비례적 정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식 1, 2, 3을 풀어서 설명해 놓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수식 1입니다. 수식 2와 수식 3은 수식 1을 다른 방식으로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수식 1이 바로 분배적 정의를 반영하고 있다. 즉 다시 살펴보자면 A와 B 사이의 공적 차이, 각자의 가치, 각자의 공적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이 4배 차이가 난다면 CD, 즉 AB 각자에게 분배하는 재산의 차이, 공동재산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도 몇 배 차이가 나야 된다? 바로 4배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적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과 실제로 분배된 공동재산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이 각각 4배로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동등함을 유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비례성이고 그래서 분배적 정의를 비례적 정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분배적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적의 차이, 각자의 공적의 차이,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공동재산을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런데 수식 1, 2, 3은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분배적 정의는 공동재산을 분배받을 당사자의 공적 혹은 당사자의 가치를 고려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분배적 정의는 각 개인의 가치 혹은 공적과 각자에게 분배하는 공동재산 사이의 비례성을 유지합니다. 즉 분배적 정의를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할 때 이 각자의 몫이라는 바로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뭔가를 분배하는 상태입니다. 이 뭔가는 바로 공동재산이죠. 자, 나아가서 분배적 정의를 보장하는 데 관여하는 사람은 입법자입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가치를 나눠준다고 할 때,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눠준다고 할 때 그 몫의 중용, 최적 포인트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바로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공동재산을 분배한다는 것이죠. 즉, 예를 들면 두 사람 사이의 가치 차이와 관련한 비율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로 든 것처럼 4배 차이가 난다면 A, B 각각의 분배하는 공동재산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 역시 4배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이기 때문에 결국 분배적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각자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